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본부 교육국장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교육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육 주제는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조합원분들이어서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 제목 중에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의외로 그래서 우리 조합원분들도 조합원이긴 하지만 아는 게 별로 없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함께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제목은 노동조합 탐구생활이란 이름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우리는 왜 사회에서 보통 많이 쓰는 근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동자라는 말을 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두 단어의 뜻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한자 부지런할 근자에 일할 노자,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노동자는 일할로의 움직일 동,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 다 열심히 또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로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단어를 쓸까요? 여기 이제 부지런하다라는 단어가 한자가 근로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지런하다라는 것의 기준이 과연 누구한테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원 선생님들 모두 다 열심히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지만 우리를 관리 감독하는 교장, 교육감 이런 사람들 눈에는 매우 자주 부족하고 또 일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욕도 먹기도 하고 또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시키는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노동자라는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노동자라는 단어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고 한쪽이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근로자라는 단어가 우리를 고용하고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쓰이는 편파적인 단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조직에서도 노동부 장관이지 근로부 장관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라는 말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노동자와 사용자, 우리를 고용하고 있는 교육청과 우리의 관계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과연 1대1의 관계일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근로계약서를 쓸 때 갑, 교육감 누구, 그 다음에 노동자 땡땡땡 누구 이렇게 쓰니까 마치 1대1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협력적 관계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네, 이렇게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우리가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졌느냐? 우리 노동자들은 사실 일자리가 없으면 임금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뭔가 좀 부당하고 그리고 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지시를 할지라도 따를 수밖에 없고 처음 근로계약서 쓰실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항과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일자리를 얻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이런 좀 기울어진 관계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옛날에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정말 피가 터지는 경쟁을 했었죠. 내가 월급이 적더라도 노동시간이 너무너무 길더라도 어쨌든 일자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쟁해서 일자리를 했었는데 그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10살 미만의 아동조차 12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이런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반대로 목숨을 또 걸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이시는 대로 여자아이들이 6주 동안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밤 10시나 10시 반에 퇴근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영상대로 노동조합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멈추고 권리를 위해서 단결한 조직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만든 단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노동자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대로 단결하지 않을 때는 뭔가 쫓기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기 급급하지만 우리가 단결해서 더 큰 덩치가 됐을 때는 오히려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용자, 교육청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노동자들은 자본가 입장에서는 언제나 대체 가능한 존재지만 이렇게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게 되면 자본의 이윤 확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파업해? 노조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난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은데. 노동조합 할 수 있어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교섭하고 파업할 권리 노조입니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노동 3권이 뭘까요? 첫째, 단결권. 노조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어디서 일하든, 회사가 크든 작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나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어요. 둘째, 단체 교섭권. 노조를 통해 회사와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임금, 노동환경, 노동시간에 대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죠. 셋째, 단체 행동권.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면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일을 거부할 수 있어요. 집회나 파업은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랍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노동자 10명 중 1명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까요?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퀵서비스, 건설기계, 방송작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 화물기사 250만 명의 노동자가 특수하다고 분류되어 노조를 할 수 없어요. 경찰, 소방관은 공무를 집행한다고 노조를 못하고 있고 정교조는 5년째 법의 노조 신세예요. 노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직종도 있어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 만들면 해고되기 일수. 금세 다른 노동자로 대체되기 때문에 저항이 힘들어요. 노조가 있다고 무조건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노동자 과반이 속한 노조만 사측과 교섭이 가능하죠. 회사가 가짜 어용 노조를 만들면 진짜 노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파업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슬프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노조 설립을 막아놓은 교사, 공무원이나 교섭권이 없는 소수 노조는 애초에 파업이 불가능한 구조이고요. 병원, 철도, 지하철, 버스 같은 필수 공익 사업장은 파업을 해도 법이 정한 규모의 인력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파업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작아요. 사실상 파업의 영향력을 제한해 놓은 것이죠. 파업을 하는 과정도 마치 미로처럼 복잡해요. 창구 단일화, 대표 노조 공고, 요구안 제출, 교섭, 조합원 찬반 투표, 쟁의 신고까지 파업을 하기도 전에 지치게 되는 거예요. 법전 속에 잠들어 있는 노동 3권. 누구나 노조 가입할 수 있고 교섭할 수 있고 파업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를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임의단체로 그냥 우리끼리 잘하고 싶다,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뭐 계모임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헌법상에 정당하게 나와 있는 우리의 권리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헌법 33조에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이렇게 노동 3권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은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인데 거기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과 투쟁을 하고 또 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현재 벌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섭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단체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단체 협약은 우리의 뭐 임금부터 그다음에 휴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휴게 시간 뭐 등등 우리의 노동 조건에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는 소중한
협약이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의 결과물로서 단체협약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럼 우리 이렇게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노조라는 것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가를 한 5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자주라는 말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서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조직이다. 그 다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대중 조직이다. 마지막으로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연대하는 조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주적인 단결 조직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몇 년 전까지 막 투쟁도 하고 재판도 진행됐던 유성기업이라는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의 사용자, 즉 뭐 사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근거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노동조합 설립 절차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뉴스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그래서 사용자가 만든 노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권리를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사장이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노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주적인 스스로자의 주인주, 스스로 주인이 되는 노조가 아니라 흔히 우리가 이런 노조를 어용 노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조직이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명이 일을 했는데 빵이 7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면 어떤 분들은 무섭게 한 사람을 죽인 다음에 7명이 하나씩 나눠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공평하게 빵 하나를 8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경력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한 개 더 달라고 투쟁을 해서 8개를 받은 다음에 하나씩 나눠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회사였다면 윗사람들에 의해서, 뭐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 있는 노동자, 고용된 직원들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되는데, 우리 노동조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빵을 나누는 방식을 우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동결정, 공동집행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결정하고 우리는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조합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방향을 결정하고 또 함께 실천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권리 향상을 위해서 투쟁하는 조직이라는 것인데요.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은 단순히 말로써 교섭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이런 뭐 피켓팅이라거나 집회라거나 뭐 이런 투쟁들을 통해서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올해 집단교섭이 이미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교육청 앞 피켓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과 또 우리의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투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로조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은 앞에서 보셨던 이런 임금투쟁 승리 이런 활동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투쟁도 함께 이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우리 교육공무직들은 뭐 정부의 제도, 하다못해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투쟁들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노동조합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중조직이다. 뭐 종교, 성별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전략조직화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뭐 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시겠지만 조직을 전략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상급 조직인 공공운수 노조는 1인당 150원을 전략조직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아직 노동조합을 모르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알리고 또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이제 북미 서비스 노조의 어떤 선언문이 되게 인상 깊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노동시장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가장 하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므로 저임금 노동자들 조직하는 곳 내 문제와 같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여기 CAU 북미 서비스 노조는 전략 조직화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뭐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대중조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산별교섭과 지역협약이라는 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아직 적용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산별교섭은 산업,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산업이면 자동차 산업, 신발 산업이면 신발 산업, 그 노조의 전체 위원장이 조합원,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대표해서 교섭을 한 다음에 그것이 타결이 되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협약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협약은 뭐 서대문구면 서대문구, 뭐 광주시면 광주시, 이렇게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노조위원장이 교섭을 하면 그 결과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의 적용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노동조합을 응원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높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누구나를 위한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할 때,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꾼다는 인식을 획득할 때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도 뭐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서 산별교섭과 지역협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연대하는 조직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집회에서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철폐일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평등하게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집회에서 이렇게 비정규직 철폐를 열심히 저희가 또 외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와 직접적으로 아주 연관이 있는 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죠. 또 하나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은 여기 뭐 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쉽게 또 우리 조합원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2014년에 가슴 아픈 사건이었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런 투쟁을 이제 민주노총이 열심히 벌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고 공공운수노조도 노동조합이고 우리 교육공무직본부도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과 권리 신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조직인데, 세월호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된다고 과연 우리 조합원들의 뭐 임금이 올라간다거나 휴가 일수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직접적으로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다들 이제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직접적으로 뭐 세월호 진상규명이 된다고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이 올라간다거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은 아닌데, 민주노총이 그러면 왜 이런 활동을 열심히 했을까, 하고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의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해결되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때만이 우리 같은 노동자들도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런 사회적인 연대투쟁도 열심히 벌이고 있고 또 벌여야 된다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한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est quoi un syndicat? C'est un groupe de personnes qui défendent leurs intérêts professionnels. Les syndicats agissent par exemple pour obtenir de meilleurs salaires ou de meilleures conditions de travail. Dans le passé, les syndicats ont permis de grands progrès comme l'interdiction du travail des enfants ou la possibilité de se reposer le dimanche. Il existe des syndicats dans des branches professionnelles précises comme les cheminots, les patrons, les professeurs, les agriculteurs, les étudiants. Certains ont des missions plus larges et défendent les intérêts de tous les employés. C'est le cas notamment de Force ouvrière, de la CFDT ou de la CGT. Ces syndicats discutent avec les chefs d'entreprise pour signer des accords, par exemple sur l'accueil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ans la plupart des entreprises, le délégué syndical représente le personnel et défend les positions de son syndicat. Les syndicats discutent aussi avec le gouvernement sur des projets de loi sur le travail. En France, tout le monde a le droit d'appartenir à un syndicat, mais la proportion de personnes syndiquées est inférieure à 10%. Pourtant, les syndicats sont très puissants. Ils sont capables d'organiser des manifestations ou des grèves qui peuvent bloquer de nombreuses entreprises. Les Français sont alors partagés. Ils soutiennent souvent les causes que défendent les syndicats.
Ils sont aussi parfois critiques, car ces grèves les empêchent de se déplacer ou de travailler. Mais sans le syndicalisme, les Français seraient sans doute moins payés et ils travailleraient dans des conditions bien plus pénibles. 네, 방금 보신 영상은 뭐 소리에서 들으셨겠지만 프랑스어가 막 나오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든 영상인데 프랑스에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노동교육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노동조합은 이런 단체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교육공무직본부라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 교육공무직본부는 도대체 어떤 단체냐, 뭐 하는 단체냐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든 지역과 직종을 넘어서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우리 교육공무직본부이죠. 학교 비정규직,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현황과 차별 실태를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 학교에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학교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또 여기 보시면 기간제 교원부터 해서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급식, 교무, 행정 등등 정말 많이. 그래서 방과 후 강사 이런 강사 직군까지 넣으면 전체 학교 비정규직들이 40만이 넘는다는 이제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비정규직들이 학교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의 문제, 그리고 옛날에 이제 명절 때 상품권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다. 월급이 100만 원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걸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열악한 그런 조건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여러 가지 바꿔나가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공무직본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회의 체계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 회의 체계를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상위 의사결정 기구는 바로 조합원 총회다. 그래서 조합원이 주인이다라는 정신 하에 대부분 많은 노동조합들이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조합원 총회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 조합원이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름해서 대의원 대회를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100명당 1명 대의원을 선출해서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중요한 매결산도 심의하고 1년에 하반기, 상반기 중요한 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그런 대의원 대회를 진행합니다. 그 아래에는 각 지부장님, 뭐 서울지부, 그 다음에 광주지부, 뭐 전남지부, 뭐 등등등 각 지부의 17개 지부장님들이 모여서 하시는 운영위원회가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본부 임원들과 저 같은 교육국장, 뭐 정책국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집행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합비를 한 달에 한 번씩 내는데 돈은 어디에 쓰이느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사업과 운영비인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뭐 투쟁, 조직, 정책, 교육, 선전 등등 이런 각종 사업비로 쓰이고 또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다 노동조합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채용상근자들의 임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무급 전임으로 올라오신 현장 간부님들의 뭐 임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사무실 유지를 하기 위한 운영비 등등 이게 한 50% 가까이 쓰이고 지부와 분과의 교부금으로 한 22%,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상급단체인 공공우수노조도 이제 돈이 있어야 굴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의무금으로 27%를 정도를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돈은 이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요. 대의원 대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드디어 보시는 대로 뭐 이런 마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의 교육공무직본부의 상급조직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위에 다시 민주노총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민주노총에 먼저 풀네임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그래서 여기 줄여서 민주노총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근데 이제 뉴스에 보면 저희 흔히 민노총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민노총의 주자를 빼서 이제 민주라는 말을 주기 싫어서 아마 민노총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민노총 말고 반드시 민주노총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여러 가지 원칙 아래에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민주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총 노동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깔나는 노동조합을 소개합니다. 그 어떤 노동조합과도 아니 우리가 만든 그 어떤 것과도 다르죠. 원래부터 그랬어요. 단지 모르고들 있었을 뿐이죠. 어느 정도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전국 규모니까 끝에서 끝까지 펼쳐지죠.
조합원 수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죠. 아니, 더 많아. 아니, 더 많다고요. 맞아요. 그 정도 많죠. 뭐 불가한 일은 아니에요. 그저 회사의 갑질에 맞서 더 작은 조직으로 싸운다든지 조합원 하나하나를 설득해 완벽히 합의된 투쟁안을 만든다든지 회사 끝까지 조합원을 채워서 아주 강한 사측에 맞서면서도 불안감을 거의 없는 정도로만 만들면 되니까. 함께 있으면 조직이라는 느낌은 사라지고 그저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느낌뿐이죠. 노동조합이 인류가 만들어온 모임 중 가장 쓸모있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요. 단결이 있을 뿐. 노동자의 요구를 가장 확실하게 관철하는 방법이죠. 어디서든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회사에서도 말이죠. 게다가 우리가 만든 것 중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문가를 가지고 있죠. 전문가들 덕분에 더욱 스마트합니다. 이제 노동조합 최초로 사장님들이 덜덜 떨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네, 진짜 노무팀 만든다고 난리라니까요. 이 조직 덕분에 뭘 하든 예컨대 투쟁을 하면서 전략을 지원받거나 노조를 확대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해집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조합원을 따로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모두 연결되는지를 고민했죠. 그게 바로 노동자들이 열심히 뜻을 모아서 강력한 민주노총을 만든 이유죠. 그러니 이렇게 전화 한 통이면 한 명이라 하더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노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느낌이 자연스럽죠. 마치 보험에 가입하듯. 보험은 못하는 거, 조합에 동료들이 있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게 해주니까 가벼운 포옹으로 감정을 전환할 수도 있죠. 또한 착 들어맞는 산별 노조도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투쟁하기 딱 좋은 각이네요. 민주노총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와도 연결되고 여기나 여기나 여기와도 연결되니 아무리 복잡한 투쟁이라도 수월해지기 마련이죠. 민주노총은 더 다재다능하고 더 효과가 좋습니다. 더 능력 좋고 노동조합다우면서 과는 다르죠. 그게 바로 새로운 민주노총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조합에 우리가 이제 처음 오게 되면 우리 한국에는 크게 두 가지의 총노동단체가 있죠.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는 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국노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누군지 아시나요? 교과서에서 많이들 보신 사진일 텐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한노총이라는 조직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 대한노총의 1대 대표, 1대 총장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대한노총이 어떤 조직이었냐를 그것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이 대한노총이었는데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고 한국에 있는 웬만한 단체를 다 해산시켰죠. 다 해산시켜서 대한노총도 없어졌는데 새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대한노총의 후신인 한국노총이라는 이름으로 이때 이 단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노총은 뿌리부터가 어쨌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이라기보다는 자본가 이런 정권들이 투쟁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보이시는 대로 파견법, 기간제법,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안 등 각종 노동계약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 박근혜 노동계약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자 조합원들이,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왜 위원장 네 맘대로 이런 나쁜 것을 합의하냐 항의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적으로 한국노총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비되는 민주노총은 어떤 단체냐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이 사진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여기 이제 영정사진에 있는 분이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전태일 열사시고 그분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이신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일에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의 뿌리를 민주노총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용 한국노총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87년도부터 생겨난 단체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 민주노총이 없을 때는 노동조합을 만들면 무조건 한국노총에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안 그러면 노동조합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이름 들어본 철도노조 이런 것도 다 옛날에 한국노총 소속이었다가 이제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노총으로 넘어온 건데, 그래서 87년도부터 이런 투쟁들이 조금씩 시작이 돼서 95년도에 민주노총이 이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노총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고요. 최근에 한국 사회 제1노총으로서 이제 자랑스러운 단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게 하는 사람들. 일상의 삶을 유지시키는 사람들. 어떤 곳에라도 무엇이든 갖다 주는 사람들. 사회의 안전망을 지키는 사람들.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세우는 사람들. 약자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들.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자신의 삶, 그 너머를 응시하는 사람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자입니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는 노조.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공공성 강화. 한국의 경제사회 구조를 변혁하는 운동에 앞장서는 노조. 모든 노동자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산별노조. 공공운수노조입니다. 우리 모두의 더 나은 삶을 향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이제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멈추지 않고 달릴 것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이 제1노총인 민주노총 내에서도 제1노조다. 조합원수가 제일 많은 그런 든든한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보이시는 대로 공공부문, 우리와 같은 이제 공공부문에 일하는 뭐 가스라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철도, 지하철 등등 이런 공공부문에 있는 노동자들과 운수, 뭐 화물이라거나 택배라거나 철도 뭐 등등 이런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서 만든,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한국 제1의 산별노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우리 조직에서 민주노총까지의 그림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민주노총이 있고 공공운수노조, 거기에 저희는 이제 교육공무직본부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땡땡지부, 뭐 서울지부, 그 다음에 인천지부, 경기지부 등등등 해가지고 17개 행정구역에 맞춰서 17개의 지부가 있고, 그 아래에는 다시 지역별로 지회나 구역이 있고, 또 이제 지부에 따라서는 뭐 분과, 직종별로 만들어지는 분과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단위에 따라 분해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분해, 뭐 어디 중학교 분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는 학교에서 세상으로라는 저희 교육공무직본부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하면 오늘 가르쳐 드릴 텐데 노래를 못해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1절, 2절 우리 교육공무직본부는 노래도 있다, 학교에서 세상으로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지금도 노래가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노래일 겁니다. 이 노래는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인데요. 노동조합을 처음 해서 우리가 집회에 나가게 되면 막 다 같이 일어나서 묵념을 하고 막 이렇게 팔뚝질을 하면서 막 무시무시한 것처럼 들리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는 많이 불러보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민중의례는 우리가 국가행사에서는 국민의례를 하는 것처럼 노동조합 각종 행사에 앞서서 행하는 의례인데, 그래서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숨진 수많은 열사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민중의례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중의례를 하는 그 한 중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1980년 광주에서 이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시던 윤상원 열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과 그 다음에 1979년에 들불야합, 노동자들에게 공부를 시켜주고 또 권리를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박기순 열사, 이 두 분을 기리기 위해서 81년에 영혼 결혼식을 이제 여러 사회 단체와 또 이제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처음 불려진 노래가 바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이게 처음 그 악보인데요.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때 불려진 이후로 여러 진보 단체나 또 대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노동조합에서 계속 부르면서 지금의 이런 민중가요, 그 다음에 이런 민중의례 때 불리는 이런 노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0년 광주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시작된 이런 정신을 기리고 열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노래와 또 행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집회 때 함께 불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에 왔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정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제가 또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자가 아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지런하게 일만 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노동의 주체로서 노동자로 다시 태어난
태어나게 하는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그렇게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불합리한 학교, 교육청 이런 것들을 바꾸는, 현장을 바꾸는, 나아가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세상을 또 바꾸는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로 다시 태어났나, 그다음 현장과 세상을 바꿀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제가 꼭 정리한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함께 노동자 활동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를 준비했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나무는 이라는 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무의 진화는 몸집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개체를 늘리는 것. 나무의 진보는 자신의 거대한 성장이 아니라 숲을 이루는 것. 나무의 자유는 홀로 선 나무가 아니라 숲속에 함께하는 혼자인 것.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분들도 함께 진화하고 또 진보하면서 그리고 더 크고 넓은 자유를 위해서 함께 활동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되고 또 우리 노동조합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직본부의 힘차고 또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갈 우리 조합원분들 정말 오늘 긴 시간 동안 교육 함께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다른 자리에서 또 더 많은 내용으로 함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